자, 보시면 니들. 50% 되돌림입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네. 우리나라가 12월 2일 날 밤 11시, 12월 3일이죠. 예,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고, 이제 주가 지수는 코스피가 대략 2,500포인트에서 오늘 딱 올라온 게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가 되돌렸어요. 네. 코스닥도 오른쪽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수 이렇게 변곡이 심할 때는 되돌림 비율은 코스닥이 조금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매도 많고 신용도 많고 터지니까 또 개인들 투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6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700에서 630 잡으면 7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할 때 35포인트가 오르면 665인데 이제 상승 하락 비율을 놓고 보면 대략 670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70이지만 올라갈 때는 비율로 계산하게 되면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데 어쨌든 시장은 50% 정도가 되돌림이 나왔고 거래도 실린 것도 일단 고무적이고요. 내용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12월 2일과 12월 3일의 장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12월 정확히는 우리나라가 12월 3일 장이 마치고 이제 밤 11시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제 675였고 오늘도 675는 비슷하게 마감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어제 오늘 양일간에 코스닥이 대략 한 1,600개 조금 넘습니다. 종목이. 그중에서 어제가 1,570개, 올해가 1,466개면 뭐 눈 감고 던져도 빨간색은 나오는 거죠. 물론 내려갈 때 100이 50 갔다가 50이 70 와도 손실이긴 맞긴 맞습니다만은 이제 상승 종목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돌아왔다 그렇게 보는 게 이 장의 특징이고 하나만 놓고 보면 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인데 어제부터 장이 반등한 게 이미 예고는 됐었지만은 12월 10일이라는 그 날짜가 국회 본회의 정식 일정 마지막 일정에서 어제 이제 검투세는 폐지가 된 거죠. 폐지가 된 거고 물론 이걸 우리가 환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밑에 걸 보게 되면 환장할 거거든요. 보면 밑에 이제 상속세법은 여전히 지금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계속 이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 저희 분리과세도 다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이건 이제 KB업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준 건데 사실 밸류업을 하는 금융주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100개 종목 중에도 보게 되면 사실 금융주가 아닌 제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원래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의 뭐 법인세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만약 현대차에 투자를 하는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소득 분리 가세까지도 추진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분리과세가 안 되면은 최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게 되면 8,800만 이상 개인 소득자는 지방세, 농특세 포함해서 38.5%의 세율을 받게 됩니다. 분리과세는 세율상 22%가 맥스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는 불발이 됐기 때문에 기타 이제 나머지 뭐 제조업이 아닌, 그러니까 금융업종이 아닌 그 밸류업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제 그건 올해 25년도에 해포닝으로 끝났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움직인 게 어제 4조 정도 감액한 673조 원 정도의 23년도, 25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4조 원 정도는 감액이 됐고, 감액된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며칠 전부터 움직였어요. 사실 그 아가방 컴퍼니, 꿈비, SAMG, 저출산 관련 기업들, 교육 관련 좀 움직였었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봤던 중소형주 개별 장세와 복합적으로 마감을 해서 일단 시장은 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거쳐서는 검투세 폐지와 예산안 통과에 좋은 쪽으로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금투세 폐지가 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상법. 집 나간 큰 손들이 돌아올 것이냐. 안 돌아왔죠. 그치. 그동안은 말은 이미 한 달 전에 나왔죠. 이게 한두 달 전에 나왔지만 네.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그렇죠. 법으로 이게 처리가 된 다음에 오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었는데 아직은 뭐 움직임이 없죠. 네, 없죠. 그게 이제 투자자별 주간 동향에서도 보게 되면 있는데 오늘은 저의 원고를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없구나. 그거는 이제 네. 그냥 내피셜로 쉽게 말씀드리면 연말에는 돈이 원래 잘 안 들어오고요. 네.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고 지금 다음부터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돈이 딱 멈춰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채권 쪽은 들어가요, 계속. 네. 나라가 뭐 채권 매수는 이제 불안하니까 어차피 그러는데, 그럼 제가 몇 번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부동산, 주식, 채권인데, 채권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도 지금 딱 스탑이에요. 올스탑. 부동산 시장.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나라 금리 내린 것보다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은 자금들, 주식이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1억이나 뭐 몇 억 정도 작은 돈은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 억 단위가 들어가고 10억 단위 그 다음에 대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글로벌 우리나라 자금들은 딱 멈춰 있다 보시기 좋습니다. 저도 멈춰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오늘 특징주는 또 질문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뭔가요? 하여튼 예민한 우리 하 대표. 이게 이제 한 번 더 오늘 가장 아마 강했던 게 장 출발부터 대부분이 알았을 거예요. 네. 예, 양자였죠, 양자, 퀀텀. 양자. 네, 아마 그 대표적인 양자 우리나라 관련주 엑스게이터가 상한가 들어가는 게 흔치 않은데 엑스게이터가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하고도 다 결을 같이 해요. 요거는 이제 뭐냐, 혹시 이제 우리 대표님도 제 끝나고 미국 주식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 같이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기업의 ETF 티커입니다. QTUM이고 많이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아침마다 또 저 포함해서 뭐 다른 분들도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뭐 대표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맞아 좀 핫한 게 이제 아이온큐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RGTI. 예. 근데 요거는 좀 절대 주가가 작아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동전주 하시는 분도 좋아하더라고요. 1달러에서 한 4달러 정도 하니까. 예, 동전주는 아닌데 요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그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상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 어렵죠? 물량 이게 애들이 시총이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게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증권의 이제 테마 쪽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요. KCS, 엑스게이트, 한일 CTK, ICTK, 뭐 기타 우리로, 뭐 우리넷, 코이버,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통신사가 양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워낙 시가총액이 작고 평소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1980년대로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상태에서 이제 이게 트럼프와 만나고 마침 어저께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구글이, 예, 어제 이제 그런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온 거죠. 예, 퀀텀 칩을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에서 차세대 칩을 공개한다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정작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넘는 구글의 주가가 구글이 2조 달러 정도 하죠. 네, 약간의 수치는 네,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큰 기업이 주가가 막 4, 5% 뛰어버리고, 그리고 마침 또 구글 CEO도 앨런 머스크와 함께 스페이스X 스타쉽 활용에 우주 양자 컴퓨팅을 논의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주입니다. 쉽게 봐서 테마주는 테마주인데 또 테마주라 볼 수도 있고 성장주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한 관점으로 많이 몰렸는데, 그래서 몇 개 미래세세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과연 주요 메이저 업체들은 어떤 양자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지금 진행을 벌여봤더니 오늘 구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9년도에 53큐피트의 시카모를 사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뭐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하고, 우변 같은 경우는 105큐피트의 윌로우 프로세스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MS도 마찬가지거든요. 에이즈 기반해가지고, 에이즈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의 브랜드 네임이죠. 요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얘가 작아나는 겁니다. 리게티. 얘가 지금 한 4달러 정도 해요. 또 밤에 또 이거 하실라.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은 4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싸요. 한 6,000원 하나? 햄버거네. 예, 뭐 그 정도 가격이겠죠. 예, 햄버거 가격인데. 근데 이것도 1달러에서 4달러니까 4배 오른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스타트업 기업이고, 아이온큐가 이제 우리 지금 한 37불, 40불 정도 합니다. 최근에 40불 정도 갔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데, 얘가 이제 보게 되면 밑에 보면 이래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온큐가 보면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양자 컴퓨팅 세트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양자 관련주들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 오늘 다 오른 거 내일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들은 오랜만에 상을 갔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제 엑스게이트나 KCS 같은 경우는 뭐 또 내일은 아마 빠지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만큼 양자 쪽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적으로 ETF가 있고,
또 해외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2개 정도만 했습니다만 밑에 보면 다 티커가 있잖아요. 한 번씩 보시고 모르시면은 구글 야후 파이낸스에서 QTUM 치시면은 홀딩스가 다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일단은 하루짜리 테마에 거칠 수도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연속성은 없을 것이다. 양자 테마가 셀 것 같긴 한데 아니 양자라는 그 아이템이 갖다 주는 의미가 이미지가 되게 세 보인다고. 그러긴 하고 시기적으로 나쁜 시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테슬라 주가가 또 마침 또 저렇게 $400 간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또 1월 달로 넘어갈 때 약간 최근에 또 큰 주식들이 쉬지 않습니까? 미국도 큰 주식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살라 그러면 물량이 없어가지고 뭐 소액 우리가 말하는 1,000만 원 이하짜리를 트레이딩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거 할 바에야 배를 타십시오. 배? 조선? 네. 오. 양자보다는 조선이다. 뭐 사실 본 아들이 낫지. 어? 예. 자, 배를 타십시오. 뭔 소리? 아니 마무리는 하고 갑시다. 네? 뭔 소리예요? 마무리는 하고 갑시다. 아, 서자 양자 이야기 하려다. 서자 양자가 뭔 뜻이야? 그냥 미안해, 모르는 내 센스가 게- 없네. 내가 자, 우리 양봉의 이게 그 센스를 못 쫓아가. 그러니까 이제 친아들이 아니고 어. 이렇게 이제 입양한 조선이? 양자가. 그냥 그 양자를 얘기한 거야 지금? 그렇죠. 아이 짜증나. 난 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다고 또 심각하게 저한테 또.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잠깐 오해했어요. 미안해. 자 조선이나 갑시다. 근데 조선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뭐냐면 요 오른쪽 내용도 보면 이제 조선 분석하는 게 크락슨 리서치라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그냥 왜 올랐나 붙이다 보니까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잘하는 건 아실 거고 전 세계 수주의 50% 이상이 중국이고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한 25% 전후 나눠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9% 전후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상반기 이때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29%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 자체는 이제 그런 게 볼 수 있어요. 조선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장이 이제 올라올 때 전력 인프라가 있을 거고 조선이 있을 거고 원래 강했던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조선은 그렇게 어떤 뭐 우리나라의 지금 전국 불안 사태라든지 미국의 대형주가 신다든지 미국에서 사실 최근에 트럼프 수혜주들은 다 빠지고 있거든요. 테슬라 빼고 실제적으로. 예, 근데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수주는 수주대로 있는 거고 조선사들은 또 크게 보게 되면 환해지는 사실 환영이 거의 없어요. 예, 장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영 없지는 없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이제 뭐 LNG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선주는 빠지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올랐으면은 내일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네. 예, 그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HD 쪽이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 쪽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국내 KTDX 국내 차세대 잠수한 부분도 현대중공업하고 오션하고 경합인데 서로 싸우다가 나가리 됐죠.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이제 MRO 쪽은 해군 MRO 쪽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둔 거고 뭐 미국 차세대 잠수함이나 캐나다나 폴란드나 이런 잠수함 수주권은 아직은 멀리 남아 있는 뭐 잘 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HD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하나 엔진 또 여기는 빠져 있는데 HD 엔진 네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보시고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제가 드린 이야기는 조선주들은 시장에서 어떤 선택권이 없다면 반도체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애매할 때는 거의 이쪽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관점으로 잘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선은 내년까지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요. 새로운 대안은 이제 뭔가 새로운 주도주. 뭐, 근데 예, 그렇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이제 사실 폭락장이었잖아 최근에 하락장. 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보통 시장의 색깔이 변하면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사실 새롭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까지의 주도주였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네. 새로운 주도주라는 거는 사실 아까 뭐 양자 조그마한 테마는 되는데 우리가 뭐 조방원, 조선방산원전, 뭐 2차 전지, HBM 반도체 이런 식으로 큰 주류가 바뀌는 거는 사실 그렇게 확 바뀌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또 상장돼 있는 회사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중국에는 최근 한 달 동안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쉬고는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친구들의 압도적 주도력이 떨어진 거지 그 친구들의 그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트렌드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이 사실 앞으로 내년도 좋을까 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꺾이는 건 단순간인데 예를 들어서 다만 조선주가 하나의 경기 사이클 관련주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는 사실 경기가 한국도 2% 미만을 점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좀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높게 잡냐면 26년도를 좋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주가 선반영이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라면 이 조선주가 제가 올라가는 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점유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조선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조선가가 최근 2, 3개월 동안 상단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이제 꺾인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가 LNG 수출 강화거든요. 그럼 LNG 선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런 거와 관련이 있고 트럼프의 새로운 그 에너지 장관이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같은 경우 조선 같은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유식이라 그러는데 바다에다가 배 띄워가지고 유전 파는 거 해양 플랜트 그런 쪽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대한민국 섹터에서 큰 거 그러니까 조방 원전 조선 방산 원전 조선 중에서 조방 원전 중에서는 그래도 아마 메이저 세력들은 이 섹터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올랐을 때는 그냥 다음날 좀 보시고 애매할 때는 항상 조선주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력한테는 물어본 거죠? 저요? 네. 예, 여기 다 내통했습니다. 아 그래요. 내통했어요. 그 기분 안 좋은 단어인데 그건 내통이라니까 뭔가 범죄 저지른 것 같잖아요. 밀단했습니다. 사전 조율을 밀단했습니다. 밀단. 네. 알았어요. 뭐 믿어보죠. 뭐 그러시... 믿어서 덕본 적은 별로 없는데. 자 내일장 체크 포인트 뭘로 봐야 됩니까? 내일이 내마녀의 날이잖아요. 내마녀도 있고 금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주말 전날. 아 13일. 미국 사람들은 괴물 나오는 귀신 나오는 날이고 내일이 근데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연의 일치로 내일이 또 12.12입니다. 아 12.12. 네, 1979년 12.12처럼 뭐 그런 건데. 무서워야 되나요? 그냥, 우리 그냥 무서워하기 그러면 예의가 아니고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코웃음 쳐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게. 지금 또 시국이 네. 이게 좀 하수상하야. 네. 그래서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제가 오히려 외국인이라 잡아봤어요. 외국인. 저의 생각은 이 외국인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이번 한국의 이 전국 불안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판 거 보면 이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난리가 났나 그냥 원래 팔던 거 팔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3일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2조가 넘는 금액이 털렸습니다. 반대 매매를 통해서. 그랬죠. 예, 털린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선물 같은 경우도 통상적 같으면은 막 매도를 쳐야죠. 근데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내일이 이제 또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좀 옵션 포지션은 깊게 봐야 되는데 콜 금액을 매수를 하고 풋 금액을 매도를 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풋은 금액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가 매수를 했을 수는 있어요. 해치를 세정으로. 근데 요거 딱 포지션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어지간해서 내일도 상방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도 조금 덜 파는 거고 하이닉스도 조금 삽니다. 오늘도 사봤자 30만 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아도 뭐 한 100만 주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체크 포인트. 분명히 얘들 움직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 뭔가 뭐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고요한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여기서 쇼 쳐서 먹을 게 없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내가 빠질 만큼 빠졌다. 네, 이미 내가 신나게 8월 달부터 22조 팔아가지고 20조 팔아가지고 쳐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손해볼 거 없다. 또 거꾸로 외국인은 달러 베이스잖아요. 내가 꼭 주식 안 팔아도 손실 보면서 삼성전자 5만 원에 안 팔아도 예를 든 건데 환율 올라가니까 환율치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고요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위로죠. 그렇죠. 아니,
망설이지 말고 다시 위로 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어차피 틀리는데. 아, 여기 확률적으로 이런 변수에서는 아래보다는 위가 많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많이 매도했고, 네. 그렇죠. 많이 빠지면서 지금 뭔가 하방에 대한 지지, 우리 그 어쨌든 저가 매수가 들어오잖아. 2,400 깨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들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들의 어떤 모든 생각을 따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도 JP모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내리고 다 내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볼 땐 딱 이거예요. 뭐 너무 긍정적으로 또 발언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그냥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매매를 안 하는 거다 봐야지 이거는. 해봐야 별로 재미가 없다. 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지금 공매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이쪽 애들은 수급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나쁘게 보면 안 하는 거고 좋게 보면 공격적인 매도를 안 하니까 힘만 놓고 보면 위냐 아래냐고 묻는다면 아래보다는 위인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목 하나 잡아주시죠. 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외국인을 알고 있다. 뭐를? 14일의 결과를. 14일의 결과를? 14일이 뭐? 아, 탄핵에 대한 결과를? 네. 그럼 지금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고. 아니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에 따른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액션은 안 팔고 있다. 아, 안 팔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이 최근 한 6개월 동안 한국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서 한국 주식을 올린 적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한 8월 달 중순부터 하이닉스를 때린 이후부터는. 그리고 나서 수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그나마 갖고 있던 섹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금융주 섹터였거든요. 금융주까지 때렸어요. 안 때리면 되는 거고 그럼 시장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시장은 뭐 오늘도 요 제가 방송 오다가 보니까 엄청 그 집회하고 있던데 네.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위기는 지금 14일 포결로 가는 방침에서 거의 뭐 이번에는 가결적으로 가는 거의 그런 그러게 지금 뭐 이탈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당에서. 이건 제가 그냥 오늘 헤드라인만 캡처를 해봤는데 물론 이 언론을 다 이거 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의 변수는 14일인데 시장이란 건 제가 생각을 할 때 뭐 거의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결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우리의 투자 과정의 관점에서는 그 결에 맡겨가지고 몸을 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 결은 어떤 결이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대형주가 가는 결이 아니라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피 중소형주만 강한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라서 특별히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신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금융주를 연기금은 살 겁니다. 연기금은 살 건데 들어올 거지 않고 정한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정한기금펀드는 실제적으로 명분이 없어요. 구성을 10조를 하는데 구성을 한 명분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나 이맘때 만들어질 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재부나 이쪽에서 명분이라고 10조 이렇게 입방을 찍는데 코로나 때도 실제적으로 정한펀드 10원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썬다 했는데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는 여기 봐. 한국의 주식시장이 글로벌과 동조화될 때 무너질 때 쓰는 건데 한국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한펀드 입장에서는 정부 우리가 언론 플레이 쪽에서 우리 기재부에서도 정한펀드가 정시를 방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모든 관심이 정시 관심이 아니라 나라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떤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서 장을 확 당기는 것보다는 거래 없이 중소형주 위주로 낙폭에 따른 반발성 위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이거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이틀 오르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지면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3일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매일 불러오시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어디서 방송 중에 딜을 하고 그래요? 라이브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경계심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 또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저기 뭐죠 반등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등시 이제 요 올라왔다고 좋아할 건 없다. 좋아할 건 없죠. 왜냐하면 이 힘을 가지고 뭐 2,50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것도 전이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한 6만 원대 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한편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내가 돈이 많다면 이것만한 또 기회도 없어요. 그러게 이게 역대급 기회라고 하긴 하더라고.
물론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해서 뭐 앞으로 해야 될 사안은 당연히 많습니다. 가결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네. 뭐 그 다음도 있을 거고 원래 싸움을 할 때가요. 너랑 나랑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싸움을 하다가 하나가 딱 건드렸어요. 그러면 싸움의 법칙이 뭐냐 하면 애가 완전히 기절해서 못 누를 때까지 밟아버려야 됩니다. 아유, 잔인해. 그게 지금 이 정치거든요. 이게 요새 언론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게 기싸움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잘났든 못했든 간에 딱 꼬투리 잡히면 아예 그냥 숨구멍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14일에 포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주 넘어갔을 때 또 혼론은 똑같이 오는데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장은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몸을 싣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가 당장 2,400은 찍혔습니다. 뭐 650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어렵겠지만은 극한 경우는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한 내일하고 이틀 정도 남았잖아요. 뭐 가까이 보게 되면 2,400, 가까이 보면 640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삼성이 연말까지 7만 원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빨리 침 뱉어요, 태태. 현실적으로 냉정하십시오. 아이 그래도 우리가 꿈으로 먹고 사는 데가 진실인데. 올해는 어렵습니다. 내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 부정론자.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거죠. 예, 그런 게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오늘 밤에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보도록 하죠. 네. CPI. 예, 아무도 관심 없을 건데. 근데 무슨 미국장하고 약간 디커플링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놓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야, 미국 오를 때 안 올랐는데 미국 빠지면 어떡할 거거든. 물론 오늘은 반도체 지수가 내려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 올랐어요. 몇 개 종목들은 이제 개별 이슈가 있은 거 빼고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지수는 제가 이 석스 지수만 띄워놨습니다만은 다우 지수나 이런 거 보면 처집니다. 예, 다우가 4거래일 빠졌고요. 은근슬쩍 국채금리 다시 4.2%, 엔화 152엔, 달러 인덱스 106, 금 2,700달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지표는 오늘 예상치는 전달보다 다 높습니다. 뭐 헤드라인 기준으로 2.6에서 2.7, 그 쪽집게라고 하는 바클레이저 애들도 2.7 정도 되고 MOM으로 보더라도 0.2에서 0.3, 건원으로 보더라도 쫑쫑쫑.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미국이 다음 주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파월이 이제 세게 때려둔 게 있어서.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요게 발표가 되고 나면 또 국채 금리는 꺾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거 발표되고 나서 다시 국채 금리가 뭐 4%, 4.2%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금리는 내리겠지만은 다시 4.3으로 올라가가지고 미국 테크주에 부담을 주는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제 오늘 양일간은 이게 쇼크브성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제 뭐 탄핵안도 지금 웬만하면 한다고 하고 뭐 갑자기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령도 내리고 뭐 이것저것 지금 좀 솔직히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상이 나오면서 이제 안도렐리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내일부터가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우리 증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 딱 있습니다. 저기 2,450이면 오늘이 2,440인데. 2,450으로 가게 되면 이제 탄핵 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그 비상겸 수준으로. 자, 그 전에 막판에 그 바로 전날이었나 전전날 외국인들이 쫙 싸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2,500까지 갔었는데 뭐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반등과 눌림과 반등의 연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을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설령 주말에 뭐 부결이 되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난주 토요일처럼 또 이번에 5시 한다고 하니까 토요일처럼 아예 뭐 투표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만 가지고는 이 양반들이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예. 근데 지난번처럼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장이 한번 당하고 나면 이제 그냥 왜냐하면 주가가 밀린다는 거는 팔아서 밀리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팔려서 밀린 거예요. 네. 개인 이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결정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일요저가나 아까 컨텀 관련주 움직이는 것처럼 쫙 빠지는 거고, 이제 정책 테마주, 인맥 테마주가 뭐 오늘 그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도 쉬었는데 앞으로는 실 확률 되게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부터는 정치인 테마주는 이제 확 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것 같다가. 대선 전국처럼.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다음 과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누구도 깔끔한 매뉴얼을 낼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2365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을 한 것 같고 제가 지난주 편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매매 부정직의 삼성전자 금융주였는데 이 보십시오. 왜 저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바이오 정책 인맥 테마를 매매로 해라. 누리모 재매수 대기하는 건 AI 소프트웨어를 매매해라. 그랬습니까? 말한 대로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랬었습니까? 서운하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좁혔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연말까지 외국인들은 변리업 세제 지원이 불발된 것도 있고 하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수급은 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을 500만 주를 팔고 500만 주를 사고 하이닉스를 막 100만 주 사고 파는 그런 수급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는 약간 노멀한 표현입니다만은 선별적 종목으로만 그냥 조금 보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별로 움직인 게 없더라고요. 네. 그리 보시고 지수 견인은 어쨌든 이 세 친구가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수만 놓고 보면 누구? 예, 아, SK 그러니까 하이닉스. 뭐 지수 인덱스 12630이나 233740이라든지 이런 거 25670을 보시는 분들은 요 세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 중심은 역시나 조전입니다. 조전 바 A 쪽인데 저는 지금 테슬라가 400달러에 계속 남아 있는 거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네. 예,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율주행도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지는 않았는데 조금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등을 시도하는 거는 금융주하고 이쪽은 금융주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게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사볼 만하지 않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뭐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그 주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되게 낮춰 잡았거든요. 저희는 그게 크다고 봐요. 그래서 KB금융이라든지 조금 캐치업 마크가 던질 수 있으면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